네, 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 법무사입니다. 이도훈 법무사님께서 제 30회 법무사 시험 합격자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이제 법무사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더니 뭐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올해 1차 시험을 자기는 풀어봤다. 밑법 풀어보셨나요? 1교시 풀어보고 다 풀어보셨어요? 오늘 이제 2교시 것도 이 과목도 한번 풀어봤는데 아하. 이게 1년 지나니까 좀 이제 가물가물하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다르죠? 네.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그런 느낌 아닙니까? 야, 아는데 자꾸 틀려.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새 네. 1년 사이에 그죠? 직전에 안 보면 까먹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2차에 없었던 과목들은 네. 정말 와 1차. 네. 1차는 제가 이제 29회 때 왔으니까 29회 때 예. 오래됐네요, 좀. 그렇죠. 하니까 이제 논지 좀 오래된 과목들은 정말로 생소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올해 딱 시험 끝났는데 시험 문제 푸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 틈틈이 일단 법시모 카페라고 하죠. 아직도? 네, 거기 저희 동기분들 꽤 들어가실걸요 아마.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고 뭐 일단 이렇게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도움되는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저는 이제 수험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댓글은 안다는 편인데 그냥 약간 뭐 시험 볼 때 팁 같은 거 그냥 있으면 그냥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정도 이제 댓글 가끔 답니다 저는. 또 그러시고 계시구나.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그래도 이제 내가 시험 공부할 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아직 좀 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수험생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동훈 법무사님 모시고 제 30일에 바로 이제 30회 합격자시고 30일에 법무사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 우리 있었잖아요. 30일에 법무사 1차 시험도 풀어보셨다고 하셔서 이렇게 시험지를 저 정말 좀 매년 오랜만에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벌써 심장이 벌렁거리는 겁니다. 그렇죠. 막 가슴이 막 떨리는데 일단 우리 1차 시험 때 뛰어났지만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시험이 우리가 토요일 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토요일 날 보면 이 아주 우리 한번 시간 순서대로 가보자고요. 이게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아침에 일단은 몇 시쯤에 일어나나요? 저는 시험장이 개방 시간이 7시 반이었던가 7시였나 그게 잘 기억 안 나요. 저는 그 전에 갔어요. 7시 반 전에. 네. 저는 이제 이 신서중학교라고 저쪽 양천구에서 갔는데 이제 제가 집이 일원동이었으니까 그때는 시험 볼 때는 차를 가지고 갔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거기 이제 시험장에 차를 못 대니까 이제 근처에 차대수님들 찾아가지고 미리 이제 알아봤죠. 전날에 잠은 좀 주무셨어요? 잠은 네 그렇게 너무 나쁘지 않게 잤던 것 같아요. 시간이 들어요? 그 정도는 잤을 거예요. 그 이상 자는 것도 사실 좀 긴장도 떨어지고 그래요. 잠도 못 자고.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때 시험 볼 때 막 잠 때문에 걱정했던 기억은 없어요. 예전에 그 전에 이제 어릴 때 막 시험 전날 잠 안 오고는 막 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법무사 시험 볼 때 잠 못 자서 막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은 없어요. 그렇게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시험장 문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일단 의자부터 확인하죠. 의자랑 책상 내 몸에 맞는지. 그렇죠. 네, 근데 책상은 보통 이제 그 위에 내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책상은 못 바꾸고 그럼 책상에 맞춰서 의자가 높이가 맞는지. 건들건들거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보통 원래 학교 안에 있는 책상 걸상보다 시험장에 들어와 있는 책상 걸상의 수가 적거든요. 그럼 남는 것들은 밖으로 빼놔요. 밖에서 가져오면 되겠네요. 밖에서 가져와도 되고, 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책상 건들건들 거리는 거는 수평 맞춰놓고. 빨리 왔으니까 옆 사람 안 왔어. 그쵸? 하고, 일단은 화장실부터 갑니다. 네. 화장실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게 없더라도 일단 가가지고. 화장실 가야죠. 확인하고. 무조건 가야 되죠. 네. 근데 한 번 더 가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이제 시험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갔다 오세요 하잖아요. 그쵸. 그때 갔다 오죠.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딱 앉았어. 앉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전날 시험장 가서 내가 봐야겠다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고 그리고 저는 항상 시험 갈 때 이제 이 귀마개 3M. 3M 말고 다른 이제 거 다른 거 실리콘으로 된 거 있거든요. 저는 3M은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특이하게 생기셨네. 그 왜 빠지지? 그래서 귀마개 끼고 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중요하죠. 옷, 그렇죠. 1차 시험 때는 특히 이제 8월 말 9월 초에 보니까 덥죠. 엄청 더우니까 이제 또 이 에어컨 트는데 또 추울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제 더워서 추운 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거기 걸칠 거 하나 가져가야겠네. 가져가는데 저는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그 걸치게는 안 됐었어요. 또 여자분들도 계시고 네. 하니까. 네. 여자분들은 특히 이제 그 또 추위 타시는 분들 계시니까 꼭 그렇게 겉에 얇은 거 맥 좀 가져가시는 게 좋죠. 뭐 컴퓨터 영상의 펜도 가져가실 거고. 네. 자, 그러면 뭘로 푸세요? 풀 때를? 풀 때 연필로 풉니다. 아, 연필? 네. 그냥 연필, 그래서 연필 한 시간에 2자루씩 가져갑니다. 뭐 좀 굵은 걸로 쓰세요? 그냥 일반 HB 연필. 아, HB로 네. 싹 뭐 돌려서 깎는 걸로 깎아가지고 딱 네. 준비해서 가져가고 지우개 당연히 챙겨가야 되고. 지우개 챙겨가고. 네. 시계는? 저는 이제 쿠팡에서 샀는데 네. 수능 시계라고 있어요. 간단한 그냥 손목 시계고 초침 소리 안 들리고. 좀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하십니까? 저는 풀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고리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전자시계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전자시계가 그 예전에 이제 그 사법고시생들 고시생들 많이 썼던 타임워치 되는 그 스탑워치 되는 그 시계 있잖아요. 그거를 요새는 못 쓰게 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의지와 상관없이 막 알림 소리 이렇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계를 가져가는 게 좋다. 저는 시험목 시계가 좋다. 네, 그거는 아무 터치가 없었으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이제 그게 좀 평소에 익숙해야 되니까 미리 사가지고 차보시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교시가 이제 시작이 되면 요즘 한 10시 시작하지 않나요? 10시 시작해서 12시에 아마 끝날 겁니다. 요즘 2시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감독관들이 언제쯤 들어오죠? 시간 9시 좀 넘으면 오지 않나요? 9시 반? 9시 반인지 뭐 대충 그쯤 들어온다고 치고 그래서 와서 이제 화장실 갔다 오라 그러면 와가지고 이제 시험지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시험지가 바로 이 시험지입니다. 네, 그렇죠. 시험지 나눠주면 뭘 시키죠, 맨 처음에? 처음에 이제 그 페이지 수 맞는지 확인시키죠. 그때 페이지 수 보십니까? 페이지 당연히 보죠. 저는 농담 반 진담반으로 페이지 수는 틀릴 리가 없다. 다 풀어라. 혹시라도 부담스러우시면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10시 딱 하면 이 시험지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를 한번 올해 시험 문제를 푸셨다고 하시니까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볼게요. 네. 헌법 1교시 다 풀어보신 거예요? 네. 헌법 풀어보셨잖아요. 네. 헌법 여기 다 한번 쭉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0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헌법이 그러면 근데 헌법은 근데 좀 느낌 괜찮은데요? 이게 근데 이제 저희가 1차 공부를 할 때도 헌법은 막 그렇게 전력 투구하는 강보는 아니잖아요. 좀 짧아요, 문제가 전반적으로. 네. 그리고 뭐 이게 올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뭐 막 그렇게 풀어봤을 때는 저희 때 봤을 때는 그래도 헌법이 좀 평이했던 거 아닌가 싶긴 했어요. 이게 그냥 뭐 제가 그냥 일단 지문들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긴 것 같지도 않고. 보통 우리가 뭐 처음부터 풀기도 하지만 객관식은 좀 쉬운 것부터 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페이지가 일단 많기 때문에 중간부터 푼다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이제 페이지 누락하는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객관식은 뭐 무조건 1번부터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상법이 나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상법 문제를 저도 이제 처음 봐요, 사실은. 네. 근데 상법이 좀 좋다가 여기서 갑자기 약간 미친 문제를 하나 냈네요. 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 최악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게? 이게 이런 거 나오면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근데 저렇게 고르는 문제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중에서 눈에 이제 쉽게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답지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그럼 그거 없는 거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반드시 답지에 포함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있는 거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고르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머지 다 무탈하게 무난한 좀 근데 헌법보다 상법이 좀 기네요, 문제가. 확실히. 헌법이 또 유달리 짧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상법이 그래도 조금 부담을 좀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상법이 30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상법이 점점 갈수록 사람을 매기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지문이 엄청 기네. 아이고. 또 이게 저희가 뭐
이 실무를 하면서 네. 상업 등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또 상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법무사님이 50번 같은 문제 나오면 몇 네. 번부터 푸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1번부터 다 풀어요. 아, 항상 그래요? 네, 저는 중간부터 왜냐하면 이게 한번 스텝이 꼬이면 네, 그 50번 중에 여기 순서대로 또. 네, 무조건 순서대로 다. 아, 정석의 그게 끝판왕인데요. 네. 이게 예전에 이제 뭐 뒤에서부터 보고 이런 것도 해봤는데 뒤가 만약에 없으면 그때 다시 앞으로부터 봐야 되나 아니면 5431로 가야 되나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1번부터. 저는 딱 봤을 때 한 2번 풀고 싶어요. 아. 2번 보고 이게 어차피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네. 틀린 거 나오면 나머지는 그냥 약간 쓱쓱 긁고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거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5번에 답이 있으면 사람 환장합니다. 4번이나. 왜냐면 4번 읽기가 싫거든. 근데 상법은 헌법 상법은 그래도 좀 풀만한 느낌으로 가요. 근데 민법을 딱 했는데 민법 1번부터 민법 40문제 아닙니까? 예, 1번 보는데 옳은 것을 모든 고르는 것을 와 이거 옳은 거 고르면 다 봐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근데 올해가 이제 네. 제 카페를 보니까 작년에 이제 제가 안 봤던 30회 1차 네. 보다 지문의 양은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문의 양은 좀 줄었는데 그래도 전에 봤을 때 이 평균 점수나 합격자 평균 이런 거 봤을 때 그래도 역시 민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박스형 문제인데 그래도 한 판에 한 4개씩 있으면 괜찮은데 상법은 뒤에서 좀 빡세고 요즘 이게 기억력을 되게 많이 내네요. 네? 근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한쪽 칼럼에 완전히 한 문제만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보면은 하나의 판례에서 그냥 문장을 뚝뚝뚝뚝 띄어가지고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그 판례만 봤으면 그런 건 오히려 길어도 좀 곤란했는데 그렇게 부담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도 박스인데 여기도 옳은 것은 네, 옳은 것은 하면 만약에 뭐 기억을 딱 보고 기억 나왔으면 기억 한번 읽어봤다 올라왔으면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디귿 미음 바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답이 몇 번이나 궁금해. 디귿일까? 여기 딱 보면 뭘 먼저 보지? 막 근데 니은을 왠지 보기 싫어. 왠지 답을 배려 안 했을 것 같다. 객관식은 답 이거다 싶으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 다 문제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도 그러네요. 또 뒤로 가니까 또 한판 문제를 또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왜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주네. 일단 그죠? 저거 지문의 양으로 사람의 기가 죽게 만드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의 쟁점에서 판례 여러 개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저렇게 길게 해가지고 한 판례에서 그냥 쭉 주는 게 저는 차라리 그 판례만 봤으면 다 골라내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싶은데 이게 하나의 판례인가요? 다?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상법보다는 한 판에 긴 문제가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대신 박스형 문제가 좀 많다 민법이.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지금 커트라인이 60점 중반이었잖아요. 올해 많이 올랐죠 점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러면 그냥 좀 사실 좀 버려도 뭐 좀 약간 몇 개 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거는. 가족관계등록법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버리는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60점대 커트라인을 봤을 때. 저는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버린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뭐 보통 한 6, 7개 맞으면 되잖아요. 많이 맞나요? 그 정도 맞으면 되게 많이 맞는 편일걸요? 저는 저 29회 봤을 때 공부를 했는데도 2개 맞았나 3개 맞았나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박스형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이게 이 가등법 낸 사람이 이 가로를 좋아하네요. 이건 또 다 똑같은 가로. 근데 어렵지는 않아 사실 알기만 하면. 그냥 공부를 하면 풀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죠. 이렇게 또 여기에 투자를 많이 안 하니까 이게 시간이 이런 거 이런 거 날짜. 그래도 뭐 사실 이게 이 법시험이 처음에는 막 개념 몰라가지고 고생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면 막 짜증나지 않습니까? 10일, 5일. 특히 등기법은 700원, 1000원 그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짜잘한 암기가 많아. 그러니까 참 이게 막상 나중에 보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있다 없다 10일, 9일, 6개월, 1년 막 소멸수, 제척기간 이런 거 막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가등법이 상당히 박스형을 많이 냈고 마지막에 짜증나게 또 그래서 몇 개인가 저런 문제는 그냥 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몇 개인가는 진짜 만약에 맞춰도 이게 맞출 가능성도 잘 없고 좀 시간 대비 좀 효율이 좀 그렇죠. 이런 거 버려도 된다. 이거야말로 버려도 된다. 그리고 이제 가등법도 그렇지만 예전에 지금은 스타일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헌법에서 특히 개수 특히 예전에 이제 사법고시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개수
묻는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헌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르시할 때 1번 기억, 2번 기억 니은, 네네. 3번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문제들이 헌법에서 있었는데 그런 거는 진짜 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교시 한번 봤고요. 이제 1교시가 끝났어요. 1교시가 끝나면 이제 2교시가 시작되는데 점심시간 있잖아요. 네. 점심시간은 뭐 하나요? 점심시간에 이제 시간이 꽤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간이 1시간 반인가 2시간인가 여유가 거의 한 2시간 될 거예요. 네. 저는 시험장 도시락도 안 싸갔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뭐 음식 상할까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에너지바랑, 그 다음에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이제 두유. 그렇죠. 예, 그 정도 가져갔어요. 잘못하다 설사하면 큰일 납니다. 네네. 잘못 김밥 같은 거 먹으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김밥 뭐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그래서 뭐 이렇게 나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도 아깝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뭐 까먹으면서 그래도 또 이제 2교시 준비를 했었죠. 가끔 보면 그냥 이렇게 참가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되게 담소를 나누면서 즐겁게 웃으며 이렇게 밥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데 저 때 보면은 저처럼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그거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한 교실에서 어차피 한두 명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렇게 되겠죠? 네, 거의 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심 때 이제 좀 사실 2시간만 이제 배가 안 고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이제 2교시가 아마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2시부터인가 그좀 시작하는 걸로 알고 2시부터 있어요. 4시일 것 같아요. 2교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사 집행, 상업등기, 비속공사건 절차법, 등기법, 공사법이 있어요. 자, 그럼 민집도 한번 보겠는데 집행은 처음부터 압박감이 네, 그리고 이제 좀 있네요. 또 1차 또 이제 특히나 네. 뭐 오래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 집행법이 항상 좀 어렵죠. 너무 이게 오랜만에 막 이런 거 보니까 보기만 해도 막 짜증이 나. 왜 이렇게 폰트가 너무 이렇게 딱딱 붙어 있고. 네, 멀미나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약간 노안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 볼 때 좀 눈 아프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뭐 시험 볼 때는 안경 벗고 보죠. 시험 볼 때. 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보입니까? 아니 좀 가까이 봅니까? 그냥 안경 벗으면 그냥 보여요.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좀 수그려서 보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책상에 코를 박고 보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럼 특히 법조는 진짜 안경 벗고. 그럼 시험지도 안경 쓰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노안이 되게 일찍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민집이 문제가 뭐 되게 길거나 어떤 박스형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 근데 사실 이렇게 텍스트만 있는 게 좀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볼 때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다시 한번 2교시 것만 봤는데 민집은 옳은 것 고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배려해 준 건데, 좋은 건데. 네. 그런데 이제 같이 요 3과목의 이제 상등이랑 비동사건 절차법 거기서 이제 옳은 거 고르는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난이도를 좀 일부러 약간 높여놓은 거네요. 근데 민집에서 근데 항상 이게 약간 패턴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 3-4문제를 한 판씩 깔아버리네요. 저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신나게 막 풀다가 마지막에 막 짜증나게 하고 싶은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왜냐면 우리가 근데 차라리 그게 낫죠. 만약에 앞에다가 그렇게 한판 문제를 깔아버리면 처음부터 이 압박감이 오니까 시동을 막 걸고 이제 풀다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우리가 약간 마음의 대비를 좀 해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시험을 넘기다 보면 여기 왔구나 이런 걸 좀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풀어오면 또 이제 이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 푸는 리듬이라는 게 하니까 그거 살려서 그냥 쭉쭉 달려나가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다 옳지 않은 것이다. 법원장님은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린 거 예를 들면 딱 보면 다음 문제 봅니까 안 봅니까? 답이다 싶으면 안 보죠. 아예 안 봅니까? 아예 봅니다. 안 보고 그냥 바로 넘어갑니까? 그리고 이제 다 봤는데도 모르겠다 하면 그냥 바로 거기 문제 내 못 풀었다고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고요. 체크해놓고? 이게 체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문제를 안 풀었는지 그것도 찾는 것도 체크를 안 해놓으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나중에 이제 답안지에 옮겨 적어놓고 내가 스킵한 문제 풀어서 그것도 맞춰야 되잖아요. 최대한 맞춰야 되는데 그때 체크 안 해놓으면 내가 뭐 안 풀었는지 헷갈리고. 체크한 문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가요? 물론이죠. 그러면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자, 그럼 상업등기를 봤는데 일단 짧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업등기 요 과목도 많이들 이제
예, 힘을 안 주시는 과목이죠. 근데 두 번째 오른손 연속 2개 나오네요. 여기 15문제인데 옳은 거 고르는 게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좀 2개 나왔거든요. 네. 여기는 2개, 3개. 짧기는 엄청 짧네요. 네. 상업등기는 조금 4개. 옳은 걸로 사람을 또 이렇게 짜증나 5개. 연달아 3개네요. 왜 이렇게 사람 열받게 하지 갑자기? 6개. 네. 야, 근데 15문제잖아요, 지금? 네. 15개, 6개가 지금 옳은 거지. 네, 그래서 아까 보도, 이렇게 문제를 내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사실. 옳은 거 내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수 줄이면서 옳은 걸로 사람 괴롭히고, 그 다음에는 지문으로 괴롭히고, 그렇죠. 박스형으로 괴롭히고, 근데 케이스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상업등기는 마음은 편한데, 문제 풀기 상당히 까다롭게 짜증나게 만들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사업등기 비송사건 절차법은 제대로 준비 안 하신 분 좀 계신 것 같고요. 근데요, 이제 아직 법무사님 아시겠지만 제가 상업등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 네. 이게 실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눈에 쏙쏙 들어오네요. 내용이 다 이게 알던 내용이 많이 보이니까 네. 뭔가 마음이 좀 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업등기가 근데 공부로 하기엔 되게 짜증나고 힘든가 봅니다. 네. 이게 실무를 해봐야 돼 사실. 자, 그래서 상업등기는 옳은 걸로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네. 타입이 있다. 네. 근데 옳은 거 나오면 딱 봤는데 옳은 거 같아. 네. 근데 좀 넘어가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 시간이란 게 정해진 시간이란 게 있으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거다 싶으면 그래도 넘어가야죠. 네, 부동산 등기법 나왔는데요. 부동산 등기법에 처음으로 가불명이 나왔네요. 네. 드디어. 이런 거 느낌 어떠세요? 아까 이거 봤는데 풀기 싫더라고요. 이거를 풀다 보면 이거 거의 지금 시간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지금 네. 시험 옆에다가 좁은 데다가 그림 그려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저 29회 때 왔을 때는 등기법이 좀 평이했었고 저는 등기법 상당히 점수 잘 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네. 혹시 그 사이에 좀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까요 말까요? 저는 그래도 일단은 풀어봐요. 풀어봐요? 예, 그래도 이게 이렇게 가불병 나오고 하면은 일단 주눅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저는 한 5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걸릴 것 같으면 넘어가죠. 풀다 보면 네. 갑 그리고 을 그리고 병 그리고 정 그리고 잠깐만 이게 어디까지 거의 이거 2차 시험 문제. 저는 한 5문제 정도 아니면 많으면 10문제 정도 풀 때마다 시간 체크를 해요. 이게 진짜 짜증나겠다. 네, 그래서 10문제면은 아무리 길어도 2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시간 많이 지낸다 그러면은 좀 더 속도 올리고 계속 시간 체크하면 됩니다. 이게 좀 바쁘면 네. 제끼도 되겠어요. 네. 그 케이스가 거의 근데 지금 거의 처음 나왔어요. 한 문제 그렇게 내가 봤을 때 2분 안에 못 풀 것 같다. 그런 문제는 넘어가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이게 오래 걸리면 나머지를 또 시간 때문에 더 못 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그렇게 막 시간 오래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근데 또 그 다음부터 또 평이하게 나와요. 느낌상. 그렇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상업등기만 옳은 걸로 사람을 여기 사람 말하면 거의 조전하는데. 근데 부동산 등기법에도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조금 그래도 부동산 등기법 마지막에 좀 괜찮게 나가네요. 그 케이스 하나 여기도 케이스 하나 해줬네. 이렇게 가불병 나오면 일단 좀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죠? 이것도 약간 이런 거 어떤 느낌이세요? 기역, 니은. 이런 거 짜증나죠. 이건 아니지. 5번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역과 니은 중에서 하나 골라야 돼, 지금. 그 기역을 볼 거냐, 말 거냐. 저는 그래서 일단 저렇게 밑에 봐가지고 기억이 일단 3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억부터 안 봐요. 니은부터 보고. 여기서 걸리면 일단 해당하는. 근데 니은 되면 요게 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그 니은 보고 나서 디귿을 봐야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빨리 풀리면 괜찮은데 안 되면 이런 문제 빨리 버리고 그냥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또 리은은 또 겹쳐. 그러니까 디귿에서 이제 승부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앞에서 니은에서 잘못 판단하면 그게 또 빵이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위로 올라가고 막 개빵. 이러다가 5번 나오면 이제 하루 열받는 거지.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알고 보니까 다였어? 이거 너무 좀 잔인해요. 기역, 니은, 디귿 이유는 좀 못했다. 사람이. 그래서 3개씩 딱딱딱 넣어주면 그게 제일 친절한 것 같아요. 이런 그렇죠. 이거 좀 나쁜 것 같아요.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해주고. 이거 나 지금 바꾸고 싶은데 이거 5번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 문제 5번은 답 안 했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진짜 나쁜 건 아니네요. 저 사람 우리 시험 붙었잖아요. 출제위원한테 뭐 편하게 얘기해도 뭐. 네, 그렇죠.
근데 또 이걸 또 주고 나서 또 문제가 짧아졌어. 역시 항상 이게 뭔가 강약 조절이 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이런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짧다고 무조건 쉬운 건 아니죠. 옳은 것은 시간이 빨리. 드디어 공탁. 공탁은 일단 기본이 케이스 아닙니까? 네. 그림 다 그려야 되잖아요. 제가 참고로 웃기는데 제가 합격할 때 공탁을 다 맞았어요. 저도 얻어가려가지고. 저도 2개 틀렸던 것 같아요. 공탁이 생각보다 또 좀 공부 좀 하면 쉽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 때는 이제 그 강사님 이름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이천교 법무사님께서 이제 그 공탁법 하셨는데 그냥 그 기출문제 계속 해주신 데서 다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자, 이 담보공탁 나왔잖아요. 32번. 몇 번부터 보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기억부터 봐야죠. 저는 그냥 어차피 이제 2개씩 있으니까. 기억을 봤어. 그러면 니은이 걸릴 것 같아요, 느낌상? 그냥 시험에 노하우상 기억을 봤어. 근데 기억이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 니은이 있고 디귿이 있잖아요. 네. 그럼 뭘 먼저 볼 것 같아요? 일단은 기억이 맞다 하면 기억 없는 거는 일단 지워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니은이랑 디귿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전 순서로 갑니까? 네, 순서로 봐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아니면 일로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뭐 그렇게 하나씩 좀 어려운 거 주고 근데 느낌상 뭐 그렇게 막 어려운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근데 막상 이렇게 공부한 지 이것도 공탁법도 이제 오래됐고 또 아직 실무에서 공탁을 많이 안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오래돼서 그렇죠. 네. 공탁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법무사님 만약에 시험 끝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마킹은 몇 분 정도 배려를 좀 하나요? 저는 마킹 10분 남겨놓고 마킹 무조건 시작합니다. 10분? 네. 그러면 지금 2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뭐 마지막 딱 그럼 10분에 몇 개씩 마킹하세요? 10분에 다 하죠. 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별로 1번 보고 1번 마킹하고 2번 보고 네. 하나씩. 네. 제가 기억으로는 10분 정도, 한 8분 정도면 대충 끝나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리는데요. 한 6분 걸리네. 5분 정도, 5분, 6분에서 마킹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못 푼 거 보죠. 그럼 마킹을 하고 못 푼 걸 네. 보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네. 몇 분 남겨놓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 한 5분 남겨놓고, 그때 이제 그 못 푼 문제에서 이제 다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2개 정도 이제 남겨놓고, 어떤 걸 고를까 그때 마지막에 고민하는 거예요. 마지막 5분 동안? 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찍고 바로 이제 체크하고 못 푼 거 한 2-3개 정도 된다 하면 그 나머지 5분 정도에 풀 수 있죠. 그런 게 한 2-3개밖에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근데 네. 그 2-3개는 헷갈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막판에 사실 2개 정도에서 뭐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느낌으로 하시는 거 있으세요? 어떤 느낌? 그냥 사실 애매한 거잖아요, 둘 다. 네. 뭔지 모르겠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그냥 하나 찍을 거 아니에요? 아예 몰라서 찍은 건 없는 것 같고요. 1차 할 때는. 네. 그래도 이게 좀 더 정답인 것 같다는 마음 기우는 게 있어요. 한 서너 번 읽어봐요? 읽어보죠. 요거 골똘히 고민하는 거야? 요거 같은데 뭐 이런.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남은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고 네. 못 푼 게 한 3문제 정도 보통 된다고 치면 그렇게 골똘히 고민할 시간 없고 그냥 잠깐 보고 딱 보고 그때 이제 이걸로 해야겠다 하고 그냥 마음 가는 걸로 하는 편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하시고 어차피 정석으로 객관식을 푸죠. 원래 객관식 잘하시잖아요. 그냥 경험이 많은 거예요. 네, 그냥. 제가 잘하는 거는 뭐 딴 건 없고 그냥 시간 관리. 네. 그래서 우리 또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1차 시험과 관련돼서 법무사 1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객관식은 좀 좋다. 뭐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객관식은 이제 저희가 문제 수가 워낙 많고 한 문제에 배정되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상대평가고 그리고 1등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니까 무조건 시간 관리 잘해서 최대한 합격권에 들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하는 게 그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한 문제를 이 문제를 내가 꼭 풀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래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뭐 카페 글 쓰시는 분들 보면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적당히 버릴 거 버리고 하면 또 하고 이게 시험 문제 풀으시면서 이제 내가 10문제 풀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쓰겠다라는 거 이게 시간 체크하면서 그렇게 풀으시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좀 보면서 트레이닝을 좀 해야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법무사 30일에 법무사 1차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도원 법무사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